호주 시드니로 가는 밤 비행기를 타러 왔어요. 여행은 출발하는 비행기 타러 올 때가 가장 설레이는 것 같아요. 좌석은 무릎에서 손바닥 정도의 공간이 남아서 많이 비좁지는 않았어요. 모니터가 없는 관계로 미리 영상을 다운로드해서 가져갔습니다. 이륙하고 1시간 정도 지나니까 간단한 저녁을 주더라고요. 음료는 따로 없었고 생수만 제공됐어요. 늦은 시간이라 피곤했는지 밥 먹고 바로 기절했습니다. 어느새 도착 시간이더라고요. (10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처음으로 마주해보는 시드니의 모습.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짐이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가장 중요한 데이터 연결을 했어요. 시드니 공항은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시내로 나가기 전에 배가 고파서 맥도날드에서 먹고 가기로 했어요. 같은 브랜드라도 나라마다 미묘하게 다른 햄버거의 맛을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거든요. 햄버거 두 개요? 나이스. 시드니 물가가 비싸다고 들었는데 요즘 한국도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가격은 비슷한 것 같았어요. 맛은 고기 패티가 두툼해서 풍미 있었던 것 같아요. 시드니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고 시내랑 공항은 차로 30분 거리라 가까운 편이에요. 공항철도를 타는 게 가장 빠르지만 공항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다만 중간에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하면 공항세를 안 내도 돼요. 그래서 저는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나와서 마스콧 역에서 열차로 갈아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420번 버스를 탔어요. 호주 대중교통은 오팔카드와 트래블 월렛 둘 다 사용 가능한데요. 트래블 월렛 카드를 쓰면 카드를 사용할 당시에는 $1만 출금되고 3, 4일 뒤에 잔액이 출금되는 방식이에요. 출금에 대비해서 여유롭게 충전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호주 버스는 안내방송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는 내내 구글 지도 켜놓고 정류장을 확인했어요. 마스코 스테이션 맞네.
열차는 우리나라 지하철 타는 방식과 동일해요.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승강장에 서서 기다리니 2층 열차가 들어와요. Next stop, Green Square. 그리고 의자를 움직이면 방향을 바꿀 수 있더라고요. Next stop, 시내에 가까워질수록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눈에 띕니다. next stop, Museum. 숙소와 가까운 뮤지엄역에서 내렸어요. 기차역도 너무 고풍스러워서 예쁘더라고요. 숙소가 가까워서 사복사복 걸어갔어요. 시드니는 숙박비가 높은 편이라 일정 내내 에어비앤비로 예약했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식비 절약을 위해서 조리가 가능한 곳으로 정했습니다. 재정비를 하고 본격적인 관광을 하러 나갔습니다. 다시 뮤지엄역 쪽으로 걸어왔어요. 알고 보니 역 바로 옆이 하이드파크였더라고요. 걷다 보니 갈증이 나서 아이스커피 생각이 간절했어요. 가까운 카페를 찾아서 들어갔는데 큰 창문을 통해 보이는 공원의 풍경이 그림 같은 곳이었어요. 호주 카페는 대부분 3, 4시면 문을 닫더라고요. 방문하시기 전에 꼭 영업시간 확인해 보세요. 하이드파크는 시드니에서 가장 큰 공원인데요. 영국 런던의 하이드파크에서 이름을 가져왔대요. 크고 오래된 나무들, 풀밭에 누워 느긋하게 오후를 즐기는 사람들, 여름날에 반짝이는 햇살까지 기억에 오래 남는 곳이었어요.
고층 빌딩 사이 푸른 공원이 도심 속의 쉼터가 되어주죠. 세인트 메리 대성당은 하이드 파크와 마주보고 있어서 함께 방문하시기 좋아요. 5제 효능 흥미를 약 100년 동안 공사가 진행된 영국식 고딕 양식의 성당입니다. 현재도 미사가 진행되는 곳이라 예배가 없을 때만 내부를 구경할 수 있어요. 세인트 메리 대성당이 웅장하고 아름다워서 결혼식 장소로 인기가 많대요. 대성당 뒤에 있는 학교 건물도 참 아름다웠어요. 이제 항구 쪽에 있는 로열 보타닉 가든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시드니에서는 길을 걷다 보면 말도 안 되게 큰 나무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굵은 나무 둥치는 성인 2사람이 함께해야 겨우 안을 수 있고, 높이 솟은 줄기와 무성한 잎은 공원의 아치형 지붕을 만들어줍니다. 햇살은 따가웠지만 맑은 하늘 아래를 걷는 느낌이 좋아서 계속 걸어 다녔어요.
이국적인 분위기에 다양한 식물로 꾸며진 거대한 규모의 식물원이에요. 식물원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가 아름다웠어요. 시드니 항구 옆에 있어서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오페라 하우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하버를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걸으면 뷰를 감상하기 좋은 미세스 맥쿼리 포인트로 갈 수 있어요. 오페라 하우스 근처에 있는 들판, 오스트레일리안 라커리론. 항구와 오페라 하우스를 바라보며 쉬어가기 좋았어요. 드디어 시드니의 랜드마크인 오페라 하우스 앞에 왔어요.
저기 오페라 하우스 앞에 개인적으로는 오페라하우스보다 하버브리지가 더 감명 깊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하버브리지를 자세히 보면 다리 꼭대기를 걷는 사람들이 보여요. 오페라하우스에서 구두 쪽에 오페라 바로 가는 계단으로 내려가면 대형 오픈형 펍이 등장해요. 바로 문 앞으로 하버브리지도 보이고 라이브 재즈 공연도 하더라고요. 여긴 약간 유럽 느낌이야. 하버브리지와 오페라하우스가 있는 서큘러키는 시드니에 있는 부두로 페리 선착장과 버스터미널, 기차역이 위치해 있어서 교통의 요충지예요. 주변에 쇼핑몰과 레스토랑들이 즐비해 있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에 여행 온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호주의 버거킹이라고 불리는 헝그리 잭스 버거인데요. 포장해서 주변 의자에 앉아 하버브리지를 배경으로 먹으니까 여느 고급 레스토랑이 부럽지 않더라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달링하버에서 불꽃놀이를 볼 수 있는데요. 서큘러키에서 달링하버까지는 도보로 20분이 넘는 거리라 트램을 탈까 하다가 또 걸었습니다. 제가 갔던 2월에는 밤 9시에 시작했는데 달링하버 불꽃놀이는 시기별로 시작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까 방문 전에 확인해 보세요. 불꽃놀이 명당은 코클베이 워프 건물 3층이나 소피텔 앞 그리고 피어몬트 브릿지 위인데요. 불꽃을 높이 쏘아 올려서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만 있다면 다 잘 보일 것 같아요. 9시 정각이 되자 큰 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불꽃이 하늘을 수놓기 시작합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려서 아침으로 먹을 음식을 샀어요. 일본